그다음에 이제 중개업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중개업. 그렇지. 중개업. 그러면 여태 우리가 중개 하나 배웠죠? 중개업 들어갑니다. 자, 중개업이란 것은 딱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세 가지. 자,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해서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까? 세 가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업 개념이 빗나가 버려요. 그러면 칠판 보세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뢰인을 말해요. 의뢰인.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을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의뢰를 맡길 수 있어 없어요? 개공에게.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범위는 대부분 건물 소유자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고 갑이 병 대리인으로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수임인 배웠죠? 일을 맡은 사람, 물건 팔아달라고 맡은 사람, 수임인도 의뢰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유자가 자 갑에게 일을 맡겼어. 근데 이제 갑이 능력이 없으니까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달라. 맡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의뢰인의 범위는 이 세 가지 다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아야 돼? 중개 보수를 말하죠. 그럼 보수를 받지 않고 무료 중개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왜?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그럼 중개 개념은 될 수 있어요? 왜? 중개는 아까 알선만 하면 중개라고 했죠? 보수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 알선만 하면 돼.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료 중개했을 때 처벌 받아 안 받아?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정지랄지 징역 벌금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위에 대답 안 해. 안 들어가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무료 중개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있어. 이거하고 구별할 것이 뭐 등록 취소 징역 벌금은 안 되지만 무료 중개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 적용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료 중개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기서 뭐 징역벌금 처벌을 안 받더라도 우리 법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개공이 을을 소개해 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까지 딱 끝내줬어. 이제 보수 받을 일만 남았죠. 그러면 보수 달라고 요구만 했을 때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 달라고 하면? 그러면 약속하면? 안 돼요? 자, 새끼손가락까지 걸었어. 안 돼? 그럼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 받아야만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이게 약속하거나 요구만 해갖고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또 칠판 보세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에요. 뭘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 그러면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의 개념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자,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죠? 네. 첫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야? 아니야. 그죠? 그럼 특정인이란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 이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의 개념은 계속적이고 뭐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지 업입니다. 여러 번 한다.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만이 업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업 개념이 원래 계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계속은 횟수만 갖고 따진 거 아니라 그랬죠? 네.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용으로 따지죠. 그러면 영업 개시 후 한 번 하다 걸리면 한 번이요? 계속이요? 계속. 사무소 내고 한 번 더? 계속. 됐어요? 네. 그리고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인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서북구청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택을 계속 알선해 줄 수도 있죠. 그럼 그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도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계속해도 보수 안 받으면 업이 아니고 계속 하더라고 영리 목적의 특정인만 대상으로 해도 업이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세 가지 충족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그럼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거 지금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 상태예요? 안 되나? 그래서 공부한다니까 옆집에서 물건 의뢰가 들어올 수 있죠? 공부하니까 한번 중개해봐라. 그래서 해봤어. 잘 됐어. 고맙다고 보수 줬어. 받았죠? 그럼 동네 소문났고 서로 해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충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등록을 했건 안 했건. 그럼 등록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처벌을 받게 돼요. 중개업에 하면 처벌도 안 받지. 그런데 등록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이야. 됐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등록 유무 불문입니다. 등록 유무.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말해요. 등록 유무 불문. 등록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도 시험에 자주 나와. 단독 문제로도 나와. 중개처럼. 예, 잘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31페이지 정의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 나와 있죠? 그 법 조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성립 요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의뢰,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줄. 다른 사람이란 의뢰인을 의미한다.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을 의미하는데 소유자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수임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네. 의뢰인. 누구를 말한다? 의뢰인. 끝. 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가세요. 보수를 받아야 된다. 만약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이 질문 있어요? 네. 그리고 뒷페이지 첫째 줄도 밑줄 보세요. 자,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말한 무료 중개했다면, 그죠? 중개 행위는 되지만, 중개 행위는 된다지만 무엇은 아니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있어요? 판례 두 번째 줄 약속 동그라미 요구. 자, 거래 끝내주고 약속하고 요구만 하면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줄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약속 요구만 갖고는 안 돼. 중개업이 되려면 확정적으로 보수를 뭐 해야 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믿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어요? 보수를, 자, 개공이 중개행위 때가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중개행위가 아니고, 위법한 중개행위가 아니고, 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됐어요?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뭘 업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개를 업. 자, 디귿만 몇 쪽에서 기억 니은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디귿. 중개업 용어 전사 등록을 요구는 하지 않으므로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뭐에 해당된다? 중개업. 이게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그 말이에요. 등록 유무 불문. 그리고 무등록업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 후단 밑줄보세요. 또한 중개 대상물이 뭐가 되거나 특정.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 특정됐다는 말이에요. 토지만 하고 다른 거 안 한다 할지 이렇게. 또 건물만 하고 다른 거 안 한다 할지 이렇게. 또 그 옆에 뭐가 특정됐다 그랬어요? 거래행위. 거래행위라는 것은 매매만 하고 임대는 안 한다 할지 이렇게. 이래도 계속 이 요건만 갖추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니을. 니을이 뭐예요? 판례들입니다. 자, 두 번째 줄 후단부터 몇 줄 보세요.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사법 소지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 질문 있어요? 네. 컨설팅 회사들이 중개업 하면 안 되겠죠? 네. 중개업 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네. 근데 하지 아니하고 하면 계속 하면 이것도 중개업이 돼요. 무등록업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밑줄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어디에?
금전 소비대체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중개업. 이게 저당권 설정을 계속하면 중개업이다 이 말이야. 그죠? 아까 저당권 설정은 중개가 된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걸 계속하면 중개업이라고. 금전 소비대체 부수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그 말입니다. 판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업 개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중간 판례는 거기서부터 밑적으세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 어부 개념이고. 근데 이건 꼭 횟수만 따진 게 아니라 여섯 번째 줄 뭐에 따른다? 사회 통념. 사회 통념 동그라미. 멍구라미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제목 밑쪽에서 계속성, 반복성, 기억. 근데 계속 반복은 횟수만 따진 게 아니라 네 번째 줄. 등록 후 몇 번째? 첫 번째 중개 행위 계속. 니은 영리 목적성 있어요? 네. 제목만 밑줄. 그리고 여백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개념 잡았어요? 네.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중개업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개하고 중개업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요? 중개는 몇 번만 해도 중개? 근데 중개업은 계속 해야 되죠? 네. 차이점. 업이란 건 계속성, 반복성. 물론 A적으로 한 번 해도 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는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가 되죠? 네. 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업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개는 한 번만 해도 중개. 그죠? 중개업은 계속 해야만이 업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중개는 보수 안 받아도 알선만 하면 중개. 중개업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중개하고 또 중개업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됐죠? 자, 이제 34페이지 세 번째 용어가 뭡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념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뭐한 자? 첫째 줄만 밑줄보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취득한 자 동그라미. 거기 주의해 줘야 되고 중개사법 동그라미. 그죠? 어느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이 중개사법이야. 그죠? 그러면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요? 아니요. 우리 중개사법.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주세요. 이 법. 거기서 이 법이라고 나왔네. 이 법이 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취득한 자. 그럼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가 공인중개사. 이건 틀리죠? 네. 취득한 자. 그래서 한 글자로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끝.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12월 되면 뭐가 돼? 공인중개사가 돼. 아, 저 공인중개사 엄청 많다. 공인중개사. 오, 좋아. 그쵸. 누구하고 이제 가서 뭐 인사 나눌 때도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하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사자잖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개공이꼬로 등록 그래도 틀린 게 아니야. 개공이꼬로 등록. 개설 등록 동그라미 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종별이 나와 있어요? 네. 자,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구치 6조 2항. 이걸 줄여서 중개인. 그럼 간단하게 볼게요. 그럼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 설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 자본금 얼마 가지고? 5천만 원.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등록 관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인 개공이 탄생이 된다고 했죠? 순서가 그래. 먼저 회사 설립,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나머지 요건 갖춰서 등록하면 개공이 돼. 법인 개공. 중개회사가 된다고. 그죠? 근데 이제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그렇죠? 또 지역산림조합 있어요?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을 먼저 할게요. 산업단지관리기관도 있고 한국 책에는 산업단지가 없죠? 이 네 가지가 이제 특수법이에요.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면 다른 법,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중개업을 해. 이건 산림조합법에서. 다른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들은 무슨 법인? 그러면 등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중개법인은 등록하잖아요. 그럼 이건 등록해야 돼?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어디까지만 등록해야 돼? 여기는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할 수 있고, 여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할 때 등록 기준이 필요해요? 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품 회사랄지 이런 기준 없어도 돼? 아, 대표자 자격증 없어 등록해줘? 그렇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기준 뭔 써? 그렇지.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등록을 해줘. 근데 우리 중개법인은 등록 기준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지 등록을 해줍니다. 자, 법인 개공 끝났죠? 몇 줄 거드릴게요. 자, 중개법인 나와 있어요. 중개법인하고 개공은 같은 말입니다. 법인 개공하고. 공인중개사법인은 등록요건 동그라미. 등록요건이 이제 뭐 상법상 회사랄지 협동조합, 기타 등등. 그죠? 개설 등록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한 법인. 그러니까 법인도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다음에 2번. 다른 법률로 규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가로 안에 무슨 법인? 특수법인. 종류가 세 번째,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어요? 네. 이제 하나만 더 적어놓으면 돼. 산업단지관리기관.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끝.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오른쪽 첫째 줄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격증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죠? 네.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격증 가지고 등록. 자격증 가지고 등록. 됐어요? 네. 끝.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이걸 줄여서 중개. 이분들은 언제 태어났다 그랬어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우리가 중개 역사를 보면 신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허가로 바뀌었고 등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고가 1900 몇 년? 61년. 이게 1984년. 이게 1999년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등록이죠. 그죠? 그러면 신고만 하고 영업하신 분, 이 사이에 신고만 하고 영업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분들을 뭐라 그래? 중개인. 그러면 이때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이때 생겼거든. 없죠? 그러지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개공이 되는 거야. 원래 개공이 안 돼야 되는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그래서 이제 개공으로 보는 거야. 이것도 개공이에요. 네. 개공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끝났죠? 그러면 개공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이 중개인하고 위에 두 개공하고 차이. 위에 두 개공하고 중개인 차이. 여기는 업무 지역이 차이가 있죠? 전국.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서북귀도 들어가면 충청남도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합격하면, 올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되잖아요. 바로 전국에 있는 물건 할 수 있어.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이 둘은 경매, 공매, 권리분석 및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죠? 근데 중개인은 해 못해?
어때요? 그 외에도 차이가 많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이 두 가지. 개념 잡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그 한 4줄 그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 5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공 종류 몇 가지를 공부해 봤어요? 3가지. 끝. 됐죠? 끝.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소공. 또 뭐가 있어요? 중개, 보조, 원. 이거 같이 묶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소속공인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소속공인 중개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상 쓰려고 보니까 어렵죠? 그죠? 알고는 있는데, 그죠? 네, 좋아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개공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이게 소공이야.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뭐예요? 자, 매수인에게 직접 확인 설명도 할 수 있고, 확인 설명서도 쓸 수 있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원래 이건 개공이 할 일이죠? 네. 소공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어요. 현장 안내, 서류 복사. 그죠? 네. 근데 보조는 공인중개사로서 아닌자로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개념 정의할 때. 아닌자로서가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는 못하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죠? 네.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일반 서무, 전화 받는 거, 땅 보러 갈 때 운전기사. 다 보조면 돼요. 됐어요? 네,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조원 소원 개념이에요. 그럼 한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소공 그러면 직원, 고용인인 소공을 말하죠? 네. 이건 이제 직원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은 뭐? 임원, 사원인 소속공인 중개사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사원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는 의미한 게 아니에요. 네. 합자 한 명에서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죠? 네. 임원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사, 감사를 말하고, 네. 경영자. 그러면 경영자를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뭘로 봐? 소공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죠? 임원 다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네. 일부만 자격증 있어도 이분은 소공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네. 이게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보통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공이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이분들은 고용신고를 하게 돼 있죠. 직원들은. 네. 뭐 고용신고는 사장 개공이 하죠? 네. 그러면 고용신고 해야만이 이분 신분을 취득합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 돼? 네.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보조원이 돼?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신고 안 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된다는 거. 됐죠? 네. 그럼 이제 저 뒤에 배운 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확인 들어갑니다. 자, 지금 2바퀴 내지 3바퀴 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됐어요? 아니, 11월부터 했으면 3바퀴지. 이제 4바퀴 돌아가고요. 1월부터 하시면 3바퀴고, 3바퀴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요. 뭐 10바퀴 도신 분도 있어? 그쵸? 자, 또 뭐 동영상 막 집에 가서 또 보면 10바퀴 돌았지. 그죠? 전혀 안 들었어요? 네. 집에 가서 잠만 잤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소공은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까? 네. 돼, 안 돼? 돼요. 뭐 등록,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되죠? 네. 보조는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러면 소공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과태료를 행정 질서벌이라 그러죠.
돼? 네. 보조원은? 안 돼요. 확실해? 네. 왜 앞쪽만 대답해? 여기는? 과태료. 소공은 돼? 보조는 안 되고? 확실해? 예. 소공은 과태료가 됩니다. 근데 보조는? 안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소속 공인 중에서는 감독 대상이 돼? 네. 보조는? 돼요. 감독 대상이 돼? 네. 확실해?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다고? 안 돼. 감독은 누구만? 소공. 그러면 또 하나. 징역 벌금. 징역 벌금은 행정 형벌이란 말을 쓰죠. 네. 징역 벌금은 둘 다 돼? 소공만 돼? 둘 다 돼? 그럼 누구만? 둘 다 안 돼, 그럼? 둘 다 안 돼? 확실해? 여기는? 둘 다 안 돼? 소공 돼? 보조는? 자, 거기. 어? 좋아. 둘 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비밀 준수는 준수하라 그랬죠? 네. 보조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누수라면 보조원에게도 1년하고 1천 들어가, 안 들어가? 소공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으면 돼, 안 돼? 금지행위 있잖아요, 금지행위. 초과 보수 받지 말라, 직접 거래하지 말라. 금지행위는 개공 등에가 다 적용되잖아요. 그럼 보조원도 초과 보수면 돼, 안 돼? 1년하고 1천이요. 이해되셨어요? 기억이 있어, 없어? 신기하죠? 먼기? 신기. 신기. 자, 뒤에 배운 거 한번 내가 물어봤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쫙쫙쫙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떡해?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옥상으로 올라갈까봐. 어? 비 와서 옥상으로 올려버릴까봐 걱정돼. 비 와서 옥상으로 올려버릴까봐. 그죠? 지금 비 안 오잖아. 지금 비 안 와요. 그죠? 비가 많이 왔을 때 올려보내야지. 조금씩 올 때는 올려봤다 의미가 없어. 아주 흠뻑 젖어야지. 그죠? 여기는 아예 뭐 비오처럼 되거든. 자, 서공 정의 밑줄 긋습니다. 서공이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나와 있죠? 네. 공인중개사 말이 이 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네. 중개업무 수행 보조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 녹색 2번 소공 지위 있어요? 네.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인 개공 사원 임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 사원 임원으로서 소공을 말하고 자, DP 넘어가세요. 또 하나는 법인 개공이나 개인 개공의 직원으로서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소공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종류? 그리고 양가리 2번 두 줄 밑줄 보세요. 고용 신고를 마쳐야 소공 지위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죠. 고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소공 지위를 갖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 보조원 두 줄 밑줄 보세요. 공인 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그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닌 자가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나중에 시험 나올 때 이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잘 봐야 돼요. 보조원 개념 정의할 때는 이 단어가 들어있냐 아닌 자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됐어요? 네. 아닌 자로서가 빠져버리면 틀려버려요. 네. 보조원은 아닌 자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용어 정의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제대로 듣고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른쪽 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영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라. 작년 기출문제죠? 개공이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맞습니까? 네. 맞고.
소속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된다. 맞아요? 네. 아까 소공 종류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인 가운데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공이다. 맞습니까? 네. 공인중개사로서 그랬으니까 이걸 고용인 소공. 그죠? 네. 니은은 임원 사원인 소공. 그걸 맞는 거죠? 네. 자, 니은 우연한 기회 한번 그러면 업이요 아니야? 아니지. 왜? 우연한 이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성이 없어. 이게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맞는 거 골라 했죠? 몇 개? 다 맞네. 아, 문제가 그렇게 나왔구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정의 끝났어요. 그래서 영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3절 제목이 뭐예요? 중개대상물 나와 있죠? 네. 중개대상물도 꼭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법정 중개대상물 한번 했죠? 네. 법정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또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세 가지는 법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행령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법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시행령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밑에 세 가지는? 시행령 기억나? 대통령에 이 세 가지 규정되어 있다고 기억나? 잘 안 나나 봐. 자, 137페이지 그 박스 보세요. 밑에 조문. 자, 법 몇 조라고 나왔어요? 3조. 그리고 영 몇 조? 0이 시행령이에요. 이제 법적 근거, 법 동그라미, 영 동그라미. 자, 법적 근거. 법적 근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대상물은 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그 지문 맞아? 틀려? 틀려. 법하고 어디? 시행령. 아울러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 법적 근거는 중요한 건 알아야 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죠? 중요한 거.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하고 어디가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DP 넘겨보세요. 38페이지.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설에서 중개대상물 의 있습니까? 네. 자, 양가로 1번만 밑줄 보세요. 중개대상물이란 개공 후 중개행위 대상 물건을 말한 것으로서 현행법은 법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나와 있죠? 네. 따라서 법령에 규정했던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안 되고. 업재단하고 항공운송재단 동그라미 쳐. 이것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재단은 오로지 어떤 것만? 광업하고 두 가지만 돼. 재단이라고 붙었다 해서 다 중개대상이 된 게 아니야. 재단이라고 붙어 있어 다 된 게 아니라 재단 중에서 어떤 것만? 광업하고 두 가지 외에는 안 돼. 업재단 안 되고 항만운송재단 안 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왼쪽은 크게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법정 중개대상 범위. 이제 토지부터 들어갑니다. 토지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칠판 봐주세요. 우리가 토지 그러면 다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농지도 있고 택지도 있고 임야도 다 토지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것도 다 중개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도 알아주셔야 되죠. 자,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다 그래요. 수목. 누구 거예요 이거?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거죠. 그럼 나무도 누구 거? 가. 땅 속에 있는 것도? 가. 상하에 미쳐. 먼저? 미쳐. 근데 안 미친 것도 있죠? 네. 이거 안 미쳐, 이거. 이게 뭐예요? 광물. 광물은 가부 것이 아니야. 국가 것이에요. 그러면 이따 배우겠지만 토지 중에서 개인 것만 중개 대상이 되죠? 네. 국가나 자치단체 것은 중개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말이다. 무슨 말? 그 말. 끝났죠? 끝.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연속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자, 한 필지. 가부 토지로 등록이 됐을 수 있죠? 그러면 사고 파는 것도 필지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럼
그러면 개공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도 필지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토지는 결국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소리죠? 끝났어. 근데 이게 문제죠. 이만큼만 사고 팔 수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거 일필토지 일부라죠? 그럼 중개 대상이 돼? 자, 토지 일부를 물었을 때 처분, 사고 파는 건 되겠어요? 이제 사고 팔려면 분필을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두 필지로 나눠져 버리죠.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일부를 물었을 때는 뭐만 돼요? 소유권하고 저당은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뭐만? 영익물권. 영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임차권만 돼.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분필 안 해도 이 부분만큼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이 부분만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라 그랬어요? 아닌 권리라? 되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개할 수 있어. 일부를 물었을 때 일부. 됐어요? 끝났어요. 토지는 이게 전부야. 그래서 양갈 1번 첫째 절 이번에 말한 토지란 대지이며 농지 등을 통칭한다. 거기 믿죠. 좋아. 따라할 필요는 없고. 자, 양가의 2번 첫째 줄.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가 이익 있는 법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먼저 미쳐. 좋았어요.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밑줄보세요. 토지에 속한 암석, 토사, 지하수는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구성물이기 때문에. 토지 구성물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할 수 없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독립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줄 밑줄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미채굴 광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국가 것이라서 안 돼. 국가 것이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밑에서 두 줄만 밑줄보세요. 또 안부터.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 나와있죠? 네. 영익물권하고 뭐? 임대차. 영익물권하고 어떤 것만? 임대차. 정제대상 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네. 쉬워 어려워? 쉽죠? 그래서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죠? 그렇죠? 미안하면 한 문제 틀려주면 돼. 그러면 97.5요. 됐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아, 참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잘 못 봤어? 그건 내가 낸 건데. 그렇지? 예? 어? 아, 내 스타일이요? 내 스타일이 뭔데? 그렇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가르쳐 준 것만 다 냈는데 잘 맞았는 건 모르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지금 당장 뭐 적게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 잘 나와요. 그때 안 해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모의고사 뭐 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40페이지 건축물하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건축물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토지는 아까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대상물? 1필지. 그러면 여기는 일동 건물, 일동 단위입니다. 하나 건물은 하나의 중개대상물. 그렇죠? 네. 그러면 건축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왜?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아니면 못 한다는 소리죠? 네. 그럼 건축물 개념이 되려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돼?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이 정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건물이 지붕이 없다라면 건물이 아니야. 그러면 중개대상 될 수 없다는 소리죠? 네. 원리가 그거예요. 그럼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이 되겠어요? 네. 미등기 건물은? 네요. 확실해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라고 생긴 건 다 돼. 근데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문제잖아요. 네. 분양권은 미리 분양 들어가면 건축물 실체가 아직 안 갖춰질 수도 있죠. 네. 그럼 건물로 봐, 안 봐? 봐. 그럼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최근 판례는 동호수가 지정되든 안 되든 다 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이 있어요. 네. 단순 입주권. 이건 건물로 봐, 안 봐?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중개 대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저 뒤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있죠? 그건 돼, 안 돼? 됩니다. 뭘 받은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아까 일필토지 일부 공부해봤죠? 여기도 마찬가지. 일동 건물의 일부 이렇게 봐봐요. 그죠? 이거 진짜 하나 건물 일부는 구분 소유가 안 된 건물 일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은 사고 파는 건 안 되니까 소유권 안 되고 뭔만?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있잖아요. 연립주택 이런 거. 202호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이것만 사고 팔 수도 있고 전세 임대차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다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이 정도 정리하고 위에 부수적인 거 판례가 또 나와 있어. 판례를 한번 봐드릴게요. 됐죠? 40페이지 두 번째 줄 후단 건축법상 건물 개념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건축법에서는 토지 정책 공작물 지붕, 기둥 또는 벽, 그죠?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장 설정,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개념이야. 이 자체가 뭐 시험 나오지는 않겠지만 건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중간부터 몇 줄 보세요. 또한 나와 있어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그렇죠? 그러면 각 부분은 무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소유권. 소유권 동그라미. 이제 아파트를 말합니다. 소유권. 자, 사고 파는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후단, 소유권 밑에 줄 후단, 전세권 단어 나옵니까? 그 밑에 임차권 나와요? 이것은 뭣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됐어요? 이것은 전세 임차권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다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분 소유가 인정되든 안 되든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단어 나옵니까? 이것도 건물 실체를 갖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입니다. 끝. 자, 오른쪽 판례 한번 봐줄게요. 판례를 공부할 때는 결론만 하지 말고 그 지문도 좀 익혀놔야 돼, 안 익혀야 돼? 익혀놔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딱 분양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만 하지 말고 그 지문도 좀 익혀두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문 볼게요. 그 분양권에 아까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줄을 몇 줄 보세요.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이 단어, 이 지문 좀 익혀두세요. 이건 이제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을 말하는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 2번 입주권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지문.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 단어. 이건 건물로 봐, 안 봐?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화살표 뒤쪽으로 나와 있죠? 뭘 받은 거? 인가.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 단어. 체크하세요. 이건 돼, 안 돼? 돼요. 이 입주권은 돼요. 그죠? 그러면 주의. 자, 3번 권리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안 돼요. 결론만 알지 말고 밑에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그럼 권리금이 뭐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하고 비품도 유형물 동그라미. 이제 시설물, 비품 때 얼마. 자, 이 유형물이라 그래. 이것도 권리금 개념에 들어가고.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이 단어 있어요? 네. 그 밑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단어 있죠? 네. 이런 것들 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래서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유형물 이런 걸 포괄해서 권리금이라 그래.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영업상 노하우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랐고 못 풀면 안 돼. 누가 옛날에 노하우가 뭐지? 그러고 물어보고 다 영업상 노하우 이건 권리금을 묻는 거예요. 권리금. 네.
문제가 영업소득 노하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뭔 소리인지 몰라고 못 풀면 안 돼. 권리금을 묻는 거라고.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하지 말고 그 지문을 같이 익혀 두시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대토권이 나옵니다. 두 줄만 몇 줄 보실래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 대지 토지를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대토권. 이건 돼? 안 돼? 안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자, 대토권 돼? 안 돼? 안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분양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단순 입주권은 안 된다.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입주권은 된다. 된다. 대토권은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금은 안 된다. 자, 그죠? 신용, 영업상, 노하우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끝.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토지의 정착물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토지 정착물이 뭐예요? 이 둘 다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나머지 정착물도 그렇고. 근데 건축물은 방금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칠판 보세요. 토지의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일부. 그럼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수목, 떡, 교량, 떡, 담장, 떡, 제방, 떡, 도로 포장. 그리고 또 그걸 줄여서 기타 등등. 원타 등등? 기타 등등.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목은 아까 우리가 소유권은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미친다. 그러면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어요. 아니 미친데 뭐가 수목만 거래가 돼? 토지만 거래가 되지. 네. 그러면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죠? 네. 그러면 수목만 독립적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러면 수목도 올 것이 되잖아요. 네. 이게 수목만, 교량만, 담장만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암석토사 다 마찬가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면 다 틀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독립 중개 대상물 뭔스? X. 그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그 이유는 수목만 별도로 거래가 안 되니까. 건물 팔 때 담장만 별도로 안 움직이잖아요. 네. 같이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건물을 아까 했으니까. 그 밖의 토지 정착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건축물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좋아. 비가 안 와.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인 것이 무슨 방법? 명인 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이 있습니까? 네. 또 명인 방법 같은 미분리 과실 나와 있죠? 네. 농작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부동산으로는 다 봐. 학계에서는 전부 일치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름 써놓은 거죠? 네. 나무에다가 저건 내 거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실 방법을 갖췄다는 건데 이것만 부동산으로 본다는 소리죠? 네. 그럼 이것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독립 중개 대상물이 돼.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미분리 과실은 뭐요? 말 그대로 미분리 과실이야. 나무에 달려있는 거. 거기다 이제 철조망 잡고 내 것이라고 써놓으면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거 말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은 이제 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이런 부동산으로 취급이 돼. 그럼 이 두 가지는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학설 대립을 했어요? 학설 대립. 된다는 입장도 있고
안 된다 그랬어요. 책에는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나오면 또 문제 생기 힘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이고 독립 중개할 수 있다. 대신 오로지 뭐만 된다? 소유권. 저당은 안 돼. 원래 부동산은 저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소유권. 그러면 저당권 뭔스? X. 됐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끝났어요. 자, 밑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지급되어 토지 일체로서 처분된 정착물 나와 있습니까?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결양, 담장, 도로, 번역, 정원서, 정원서 거기까지. 자, 그 옆에다 적어 독립중개대상물 X. 그 두 줄 밑줄 보시고 독립중개대상물 X. 이것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그러나 정착물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뭘 갖춘 거? 공시물. 이제 여기서 주로 밑에 공시 방법이 주로 이제 명인 방법이죠.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지문 있어요? 그 이제 세 가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미불, 과세, 농작물 있죠. 그 1번 기억. 기억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독립 중개되면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억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보면 오직 뭐만 되고? 소유권. 저당은 안 된다. 그 지문도 같이 알아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정도. 니은 디귿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오른쪽 판례 한번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방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2번을 보세요. 세차장 구조물.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구조물도 구조물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지붕, 기둥, 벽을 갖춘 구조물은 되겠죠? 건축물 보니까. 근데 이 판례는 무슨 방식?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 지문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어디를 밑줄 그느냐면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까? 이 사건 찾았어요? 거기서부터 밑줄 그으세요. 이 사건 각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동그라미. 볼트 조립 방식 이 단어를 익혀 두셔야 돼. 그리고 그 뭐야 철제 파이프, 철공 기둥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 이 지문 있어요? 그러니까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이니까 볼트 해체해버리면 해체가 돼버리죠.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로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안 본다. 건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볼트 조립 방식입니다. 볼트 조립 방식. 이런 세차장 구조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해주면 전혀 지장 없어. 됐어요?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목 들어갑니다. 아, 임목 나왔네. 오, 좋았어요. 임목이 뭐요? 자, 등기된 수목 간단하게 말하면 자, 칠판 봐보세요.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토지 소유권 상하에 미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이죠? 이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예 등기를 해놔서 이걸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요? 임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 임목. 등기된 수목을 뭐라 그래? 임목. 그럼 임목이 되면 뭐가 돼? 소유권도 되고 저당. 아까 명인방법 차이는 뭐예요? 근데 이건 소유권도 되고 저당만 잡을 수 있고 팔 수도 있다는 소리죠? 네. 등기됐단 말이 들어가든 임목이란 말이 들어가야 임목이야. 그냥 수목 그러면 일부야, 일부. 명인방법 앞에 반드시 명인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고.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일부는 안 되고 명인방법은 되고 임목은 되죠? 네. 그러면 몇 개 부동산? 2개. 토지 하나, 임목 하나. 그러면 토지만 사고 팔 때 임목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건 안 미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야.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1, 2월 달에 안 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3, 4월 달에 안 한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목을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하러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로 가겠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등기소로 안 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먼저 가야 돼.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 임목 등록 원부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면 돼요. 임목. 이 단어는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임목 등록 원부란 단어가 있다고. 여기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 수목을 여기다 등록을 해야 돼. 먼저. 임목 등록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이 안 된 수목은 등기가 안 돼. 이해됐어요? 자, 임목 등록 원부 단어. 이 좀 익혀두세요. 임목 등록 원부. 칠판 봐봐. 좀 이따 밑줄 그어줄 테니까. 내가 다 밑줄 그어줄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단어를 좀 익혀두시고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나무 종류 제한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종류만 등기가 되고 이 종류 수목은 안 되고. 수종 제한이 없어요. 수종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수종 제한 없이 어떤 수목인지 등기가 돼. 개념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뭘 것 같아요? 토지. 몇 필지? 그러면 일필토지 있는 수목만 등기가 될까? 일필토지 일부 수목도 등기할 수 있을까? 일부도 가능해. 일부도 되고 필지 수목 다 되고. 수종 제한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일부도 되고 다 되고. 수종 제한도 안 받고. 됐어요? 먼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가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만 임목만 별개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사고 팔 수도 있고 저당을 잡을 수 있죠. 저당은 왜 잡아요? 돈 빌렸어 그러죠. 그러면 돈을 왜 빌렸어? 필요해서 그러죠. 얼마를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토지 말고. 왜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저당 잡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 그랬어요? 보험 들어야 돼. 왜 보험 들어야 돼요? 자, 화재로 이 저당물이 없어져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요즘 강릉에 불이 나고 난리하고 집이 30채가 타버렸던데? 네. 아무것도 없대. 입고 온 옷밖에 없대. 도망다운 옷. 얼마나 힘들어. 그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먼저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임목이 벌채됐다고 가정을 해봐. 벌채되면 동산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저당은 부동산에 면적되는 권리잖아요. 그래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 미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미치도록 하도록 돼 있어. 안 미치면 저당물이 있어져, 없어져? 없어져. 그럼 여기다 그냥 쌓아놓으면 어떻게 없어져 볼 수 있죠? 뭐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경매 들어가. 원래 경매는, 의무 경매는 기간이 지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갚을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미리 경매 들어가요. 그러면 경매 들어가면 자 누가 샀어요? 갑을 했으니까 누가 나와? 병. 그렇지. 병이 경매로 샀다고. 그죠?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샀는데 임목을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지상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지상권 설정하지 않으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걸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 주로 뭐 건축물에 인정되는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해요. 그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죠? 법정 지상권 배워, 안 배워? 배워죠. 다 기억했어요? 엄청 많은데. 판례 엄청 많죠? 되게 재밌는데. 자, 법정 지상권은 이렇게 토지자가 갔다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공할 거 아니에요. 개공할 때 임목을 중개할 때 저게 그냥 수목인지
임목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겉으로 봐서 보여? 아니요. 내가 임목이다 그러고 나무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토지 위에 임목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고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네. 토지 등기부로 저게 나무가 임목인지 확인 가능해요? 네. 예, 가능합니다. 표제부에 나와요.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 그러니까 저 나무가 그냥 수목인지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표제부에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임목 등기부를 띄워봐야 돼. 임목 등기부가 따로 존재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각부에는 뭐가 나와? 소유자. 을부에는 소유권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쪽으로 드릴게요. 끝났어요.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임목 개념 밑쪽으로 씁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임목 등기상 증명서에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된 수목을 말한다 이 말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그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임목 등록을 신청을 해서 어디에? 임목 등록은 뭐 단어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 멍구라미? 거기다 이제 수목을 먼저 등록을 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등록된 것이 한정된다. 그 수목만 등기가 된다 이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종, 수량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필토지 전부 또는 뭐다? 일부.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 수목도 등기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동그라미 임목은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후단에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자, 양도란 말은 소유권 객체가 된다 이 말이고 저당도 되죠? 그러니까 별개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됐어요? 네. 자, 임목 공시 나와 있습니까? 네. 예. 동그라미 1번 세 줄 적으세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한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토지 등기 용지 중 어디에? 표제부. 임목 등기 용지를 표시하고 등기의 날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용지를 표시할 때는 임목 등기 번호를 기재해 놓는다. 그 질문 있어요? 네.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결론만 밑줄 긋게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에? 표제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임목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줄.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표제부에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찾으세요. 임목 소유자하고 저당권 두 가지. 두 객체밖에 안 되니까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해 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게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임목 등기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저당 설정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임목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뭘 붙이라고 했어요? 보험 동그라미. 보험 붙이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쳐 안 미쳐? 미쳐요. 먼저? 미쳐. 그 뒷짐은 보세요. 경매 미리 할 수 있고 경락대금 공탁하라. 그런 내용 있어 없어?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임목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쉼 없이 달려와서 임목까지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흘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